안녕하세요. 누가 뭐래도 내 길을 갈래 작가 김은재입니다. 오늘은 BTS 새 앨범의 마지막 수록곡 디오니소스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이 디오니소스가 과연 누군지를 알면 BTS의 정체성이 또 밝혀집니다. 그리고 이 앨범은 완벽하게 기승전결을 이루고 있는 그런 앨범인데요. 먼저 기에서 천천히 시작하다가 감정이 딱 폭발하고 마지막에 디오니소스로 완전히 불꽃놀이 하듯이 탁 터지고 끝나는 그런 멋진 컨셉의 앨범입니다. 제가 이 앨범을 주문하고 나서 이제 어떤 곡들이 수록되어 있나 이렇게 쭉 봤는데 마지막 수록곡이 디오니소스인 거예요. 그래서 앨범 컨셉이 분명히 포도가 나올 거고 아이비 넝쿨이 나올 거고 좀 옷을 여성스럽게 입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건 디오니소스가 어떤 원형의 신인지 알면 예측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럼 정말 제가 생각한 대로 나왔을까요? 일단 디오니소스는 술의 신이거든요. 로마 이름으로는 바카스라 그래요. 우리 마시는 그 바카스 있죠? 그게 그 디오니소스의 이름이고요. 짜잔. 자, 보세요. 여기 보니까 포도가 나왔죠? 네. 포도가 나왔고 굉장히 여성스러운 액세서리를 하고 멤버들이 등장을 합니다. 보면 가장 여성스러운 액세서리, 가방을 하고 있고요. 여기에 포도가 나오고 또 와인이 나오고 여기 여성스러운 귀걸이가 나옵니다. 샤넬 귀걸이인데 큐빅이 막 블링블링하게 박혀서 보통 남성들은 잘 하지 않는 여성스러운 액세서리입니다. 스카프를 또 하고 있죠. 진주 목걸이를 하고 있고요. 포도도 나오고 아이비 넝쿨도 나오고 그렇습니다. 이게 디오니소스 컨셉으로 찍은 화보예요. 디오니소스는 술과 황홀경의 신이에요. 그리스 로마 시대 그림을 볼 때 공작이 나타나면 헤라구나 뭐 이렇게 상징하듯이 디오니소스가 나타나면 꼭 나오는 상징물이 있어요. 그건 바로 포도, 아이비 덩굴, 그다음 무화과나무, 솔방울 뭐 이런 거거든요. 여기에는 지금 포도, 포도주, 아이비 덩굴 요렇게 지금 나와 있어요. 갑자기 이 앨범 쭉 나가다가 마지막에 막 파티하자 술을 마시자 이러니까 우리 아미들이 지금 오빠들이 지금 술 마시자고 그런 건가? 그런 게 아니라 이건 전부 다 컨셉이고 상징입니다. 이 앨범은 전반적으로 디오니소스 원형을 구현하고 있는데요. 원형이 뭐냐면 융심리학에서 말하기를 집단 무의식이란 말을 했어요. 전 세계 사람들이 다 떨어져 살고 이렇지만 인간의 마음속에는 누구나 그거 하면 그거 이렇게 하는 흐르는 공통된 무의식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이루는 게 바로 원형이고요. 오늘 우리가 이야기할 거는 바로 디오니소스 원형입니다. 디오니소스 원형에는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우리 속에 있는 남신들 진 시노다 볼린이라는 융학파의 정신분석자가 쓴 책입니다. 이 책에 다양한 그리스 시대의 남신들의 원형이 나와 있는데요. 이 중에 디오니소스만 한번 살펴볼게요. 여러 가지 원형이 있는데 디오니소스에는 가장 BTS가 어울리는 거는 첫 번째, 영원한 소년 원형입니다. 방탄소년단이라는 이름 자체에도 이 디오니소스의 원형이 그대로 드러나 있는 거예요. 영원한 소년, 사춘기 소년, 나이가 들어도 소년이에요. 소년들은 뭘 탐구하냐면 자기 자아를 탐구하고요. 내가 누구지? 이걸 항상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앨범도 전체가 다 나는 누구지? 이거를 묻는 거잖아요. 그래서 영원한 소년이다. 소스는 많은 뮤지션들에게 영감을 줬어요. 1960년대 히피들도 우리는 디오니소스의 후손이다. 이렇게 말을 했고요. 수많은 락스타들도 우리는 디오니소스 원형이다. 그래서 그걸 구현하면서 자기 음악을 했어요. 롤링스톤즈, 프린스, 마이클 잭슨 이런 사람들이 이런 원형을 구현하면서 살았는데요. 그래서 이들은 약간 여성스럽게 좀 옷을 중성적으로 많이 입었어요. 그래서 사실 디오니소스 컨셉이 딱 나올 것 같아서 저는 이 화보에 실린 것보다 훨씬 더 여성스러운 모습이 나올 거라고 좀 사실 내심 기대를 했어요. 디오니소스의 두 번째 원형은 바로 샤먼입니다. 샤먼이 뭐냐면 영혼의 중개자죠. 이게 바로 샤먼이에요. 여사제 카드라고 하는데요. 이쪽이 무의식이고 까만 무의식, 우리의 인간의 무의식이고 이쪽이 의식이에요. 그래서 이거 두 개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흐를 수 있게 도와주는 거. 그래서 이 여신의 옷을 보면 막 이렇게 흐르고 있잖아요. 우리 내면의 강물이 흐르고 있는데 그걸 우리는 잘 외면하고 살아요. 근데 우리 안에 있는 내면의 지도를 봐줘. 이렇게 얘기하는 게 디오니소스인데 이번 앨범이 정확하게 너희들의 페르소나를 돌아봐. 영혼의 지도를 꺼내봐.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타로카드로 치면 이 앨범은 컨셉이 이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존슨이라는 학자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당신의 그림자가 울고 있다 라는 책에서 현대 인간들은 영혼이란 게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행동한다, 이런 말을 했어요. 사실이죠. 많은 사람들이 그래, 우리 뭐 영혼이 뭐야, 우리 일단 돈이 중요하지, 그리고 성공하려면 감정을 좀 끊고 살아야 돼, 언제 우리 자신을 돌아봐, 모두가 이렇게 성공을 향해 나아가고 있을 때에 우리 BTS는 아니야, 이제 영혼을 돌아보셔야 될 때예요 라고 이런 앨범을 들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디오니소스적인 이런 사제적인 의식과 무의식을 연결하고 우리 영혼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원형이 있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도 BTS는 이 작품의 마지막에 쿵쿵쿵쿵 나가다가 디오니소스로 팍 하고 마지막에 찍고 이 앨범을 마무리했을 때는 영원히 사춘기 소년처럼 우리 내면을 향해 여행을 떠날 것이고, 그리고 사제처럼 늘 우리의 끝없이 우리가 지금 없어진 줄 아는 영혼의 이야기를 꺼낼 것이다 해서 영혼의 아이돌 노릇을 하겠다, 정체성을 담고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우리 오빠들이 이렇게 약간 여성스럽게 진주 목걸이랑 막 이런 치렁치렁한 막 목걸이, 그 다음에 막 샤넬 귀걸이, 가방 이런 거 하고 온 거에 대해서 약간 불편함을 느낄 수가 있어요. 우리 오빠들이 왜 이렇게 여성스럽게 하고 나왔나? 근데 어디까지나 말씀드리자면 이건 디오니소스 컨셉이니까요, 이걸 이해하시면 돼요. 이 앨범의 모티브가 된 분은 바로 칼 융이잖아요. 이 정신분석자는 그의 이론에서 이렇게 주장합니다. 모든 인간은 양성성이 있다. 그래서 남성 속에는 다 여성성이 있고 여성들 속에는 다 남성성이 있어요. 그걸 아니마, 아니무스 이렇게 부르는데요. 이 앨범에는 그러니까 방탄소년단의 아니마가 드러난 작품이라고 할 수 있죠. 우리 안에 있는 여성성이라는 거는 사람은 누구나 여성성을 가지고 살고 또 남성성을 가지고 살잖아요. 근데 지금 이 시대를 이 책의 저자는 제우스의 시대라고 불러요. 아버지의 시대. 그래서 논리가 막 중요하고 이성만 중요하고 우리 감정과 영혼은 돌아보지 않는 시대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럴 때일수록 필요한 게 우리 속에 있는 여성성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게 여기 앨범 화보에는 이렇게 목걸이를 한 모습이나 귀걸이를 한 모습으로 그냥 시각화해 준 것일 뿐이에요. 이미 그런 걸 한다고 여성성이 발현되는 게 아니에요. 무엇이 여성성이냐? 우리 내면을 돌아보는 것, 논리만으로 생각하지 않는 것, 항상 나 자신이 누구인지 묻는 것, 그것이 바로 아니마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책에서 제일 재밌었던 부분은 이 부분이에요. 우리 그리스 신화 중에 아가멤논 신화를 혹시 아시나요? 아가멤논이 아르테미스 여왕의 분노를 받아가지고 배가 출항을 못해요. 트로이를 치러 가야 되는데. 그랬을 때 아가멤논이 뭐라고 하냐면 제 딸 이피게네이아를 희생제물로 바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실제로 죽이려고 끌고 와요. 근데 이제 그 아르테미스가 다행히 그 딸을 구해주긴 하지만요, 이건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예요. 우리가 흔히 이 시대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우리 속에 있는 아니마를 죽여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성성, 감성적인 거, 영혼을 묻는 거, 이런 거를 죽여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BTS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오히려 우리 안에 있는 그 여성성을 발현시켜서 우리 안에 있는 영혼을 그냥 내버려 두고 살지 말자. 항상 우리가 품고 살고 항상 물으면서 함께 살아가자. 이렇게 영혼을 도닥이는 노래를 합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인들이 열광을 하는 거예요. 지금 사람들은 어떤 걸 두려워하는 시대냐면 자신의 감정을 어린애처럼 소년처럼 마음껏 드러내는 거를 굉장히 어려워해요. 그리고 자기의 감정을 뭔가 나오려고 하면 막 끊어없는 것인 셈 치고 그냥 무의식으로 막 밀어내고 사는 거예요. 근데 우리 BTS는 어떻습니까? 시상식에 나오면 정말 가슴을 찡하게 하죠. 어떤 얘기를 하냐면 자기들이 그동안 힘들었던 점을 다 토로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아주 솔직한 모습. 이 앨범에도 너무 잘 나와 있어요. 우리는 그들의 그런 약한 모습조차 사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모습은 우리 안에 있는 모습이니까. 그러면 이 책의 저자는 얘기합니다. 이렇게 많은 원형들이 있는데 그러면 어떤 원형이 앞으로 미래 사회에 정말 필요한 원형인가? 정답은 BTS예요. BTS 같은 남성이
미래 사회에 꼭 필요한 남성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신의 감정을 소년처럼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항상 자기 영혼을 돌아보는 남자. 그 남자가 누구냐? 이 책에는 메티스의 잃어버린 아들이라고 표현합니다. 지혜의 여신 메티스는요, 아이를 임신하게 됐는데 쌍둥이를 임신하게 돼요. 한 명은 아들이고 한 명은 딸이에요. 근데 제우스가 어떤 예언을 듣게 되냐면 여기서 난 아들이 너의 목을 칠 것이다. 이런 예언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아들을 죽여버리고 딸은 자기 머릿속에 가둬요. 그래서 딸이 아버지의 머리를 깨고 튀어나오는데 걔가 아테네거든요. 그래서 제우스의 시대에는 아테네 같은 여자들이 성공하는 거예요. 뭔가 이성적이고 냉철하고 감정을 끊고 살고 이런 여자들이. 그럼 이 아들은 어떻게 되냐? 이 아들은 분명히 지혜의 여신인 어머니를 닮은 바로 이런 여성을 닮은 아들이겠죠. 이 아들은 어떤 역할을 하냐? 바로 무의식과 의식을 연결해주는 역할을 하는 그런 남성일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어요. 그 남성이 현대시대에 구현된 게 바로 저는 BTS라고 생각을 해요. 이 책에서 이 앨범의 컨셉을 정확히 설명해주는 구절을 읽어볼게요. 298쪽에 있고요. 디오니소스의 모습을 드러내도록 청하는 것은 일상적 환경, 일상적 옷차림, 습관적인 페르소나나 역할들에서 벗어날 것을 요구할 수도 있다. 여기 페르소나가 나오죠. 무슨 얘기냐? 디오니소스처럼 사는 사람들은요, 일상의 가면을 벗어 던지고 살고요, 일상적인 옷차림을 하지 않고 산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진정한 자기 자신으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앨범 컨셉도 그냥 남성적인 모습만 보이는 게 아니라 좀 여성스러운 모습의 컨셉을 좀 하고, 그 다음에 페르소나를 던지도록 살려고 하고 있잖아요. 이 앨범 앞부분 얘기가 다 나 너무 커진 것 같아. 나 두꺼운 페르소나를 끼고 있어. 근데 나 이 페르소나를 집어 던지고 살 거야. 그리고 소박하게 나 자신으로 살 거야. 내 그림자까지 껴안을 거야. 이런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디오니소스 원형 자체가 이렇게 페르소나를 집어 던지도록 하는 신인 거예요. 어때요? 디오니소스를 이해하고 나니까 이 앨범 컨셉이 갑자기 확 이해가 되죠. 앞으로 BTS는 어쩌면 이 제우스의 시대에 살고 있고 논리와 이성과 과학의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꼭 우리에게 영혼을 돌아보라고 속삭여주는 지혜의 여신 메티스의 아들 디오니소스 원형, 그런 영원한 우리들의 남신으로 살게 될 것 같습니다. 그들의 음악이 더욱 기대됩니다. BTS 앞으로도 흥하시길 바랍니다. 흥해라!